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구의 수건 사업이었던 대구 3차 순환도로 동편 구간이 오늘 밤 자정을 기해 완전 개통됩니다. 30년 동안 멈춰있던 도로가 뚫리면서 도시 균형 발전과 생활권 통합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캠프워커 동편 대구 3차 순환도로 미개통 구간이 오늘 밤 자정을 기해 개통합니다. 봉독초등학교 북편에서부터 영대병원 내거리 남측까지 총 연장 700m 구간으로 현재 개통을 앞둔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폭 40m 왕복 8차로 도로는 서쪽으로는 중앙대로와 동쪽으로는 신천대로와 연결됩니다. 출퇴근 시간 중앙대로에 반복되는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신천대로 진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대구 시민, 남구 구민을 연결하는 연결의 플랫폼, 그리고 앞으로 곧 내년 8월 달에 소송되는 문화공원은 소통에 어떻게 해보면 플랫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캠프워커 동편 구간 개통은 대구시 균형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남구의 정주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개관한 대구도서관과 앞으로 조성될 평화공원과 어우러져 남구를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년 동안 미군부대로 인한 이 헬기 소음과 재산권의 제한을 받으면서도 참아주시고 함께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남구 주민들께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개통식은 대구와 남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마로서 앞으로 남은 서편 구간 600m가 완전히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캠프워커 동편 구간 개통으로 대구 3차 순환도로는 총 25.2km 가운데 600여 미터만 미개통 구간으로 남게 됩니다. 캠프워커 서편 구간의 추가 개통에 남구 주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민원 공무원들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새해부터 대구에도 전면 도입됩니다. 대구 9개 구군의 본청과 각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업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센터 출입문에 셔터가 내려져 있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센터는 지난 3월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중구 6개 동, 달서구 12개 동, 수성구 2개 동에서 올해부터 시범 운영했습니다. 특별하게 불편을 얘기하시는 분은 없었고 보통 공무원들한테도 점심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반응은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딱 시간 정해서 이제 딱 밥 먹고 휴식을 딱 취하고 하니까 직원들이 더 이제 편하고 좀 더 이렇게 민원인한테 좀 더 빨리 또 친절하게 또 민원을 더 응대하기에는 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전국 80여 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대구에도 전면 도입됩니다. 대구구청장 군수협의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각 구군의 본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민원이 밀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점심시간을 깨끗하게 쉬고 그 다음에 업무의 그 연속성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했는 것인데 아마 주민들한테는 조금은 불편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거를 잘 보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잘 시행하도록 그래. 각 구군청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근거가 될 조례를 지난 3월 중구를 시작으로 차례대로 제정 완료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제도 도입을 줄곧 요구해왔던 공무원 노조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원실에 있는 민원 담당자가 자기 보유 서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안 받으면 덜처분을 띄줄 수가 없어요. 처분에 덜처분 이외에 다른 민원이 오게 되면 이 직원이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되면
그 많은 분들은 왜 빨리 안 해주냐고 자꾸 그 이의 제기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근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각 구군청은 빠르면 이달 중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홍보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구 도원동 복합 스포츠센터 건립을 두고 민간 사업자와 주민들 간 법정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현장 검측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과 학생들이 침묵 시위를 펼쳤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 도원동에 실외 골프 연습장을 짓겠다는 민간 사업자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민간 사업자 측은 문제가 된 실외 골프 연습장을 실내 시설로 바꾸고 사우나, 수영장, 헬스장을 갖춘 복합 스포츠 문화센터를 짓겠다며 당초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35m에서 26m로 낮춰 소음과 일조권에 대한 논란에 맞대응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7월 접수한 행정심판이 기각됐고 9월에는 행정소송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변론 기일을 앞두고 직접 신축 예정 부지를 찾아 센터와 학교, 아파트와의 떨어진 거리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민간 사업자 측의 설명을 직접 들어본 뒤에 주변 주민은 물론 특히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학생들의 반대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이 골프장 소음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근처에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학습권이 가장 많이 침해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희 등하굣길에도 여기 이렇게 차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등굣길 하굣길에 저희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위험해질 수 있고. 재판부의 방문 소식에 인근 주민 300여 명이 현장에 모였습니다. 현수막과 손팻말을 준비한 주민들은 침묵 시위를 벌이며 재판부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수변공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와서 사는데 이런 게 생긴다고 하니까 부모로서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차가 다니긴 좁은 도로가 많은데 여기에 이런 게 생기면 차도 더 많이 다닐 거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더 위험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복합 스포츠 문화센터 신축 예정 부지 반경 400m 안에는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등학교 건물과 불과 18m 떨어진 곳에 대형 스포츠 시설이 들어온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일대가 사실상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쉼터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협의의 당사자인 학교를 배제하고 소송하는데 분노를 느껴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앞으로 끝까지 우리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행정부는 다음 달 초 변론 기일을 정하고 양측의 입장을 살펴본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원동 복합스포츠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법정 소송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최근 노동계에선 새벽 배송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로사로 이어지는 심야 노동을 일단 막자는 취지인데 일선 택배 기사들의 불만도 큽니다. 대구 지역 노동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전국 택배 노조는 새벽 배송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사회적 대화 기구에 냈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는 배송을 제한하고 오전 5시 출근조와 오후 3시 출근조로 나누는 주간 연속 근무제를 제안했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심야 노동의 위험성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7년 동안 택배 기사 중 36명이 사망했고 대부분 과로사로 추정된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선택이고 직업의 선택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저희 경우가 불안정한 노동 현장 속에서 강요된 선택일 수 있음을 우리는 돌아봤으면 합니다.
심야 노동이 2급 발암물질이고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는 의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이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배송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소득이 줄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대구 지역 노동계는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지키고 소비자의 편익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 나가자고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의 편의와 산업의 발전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생명의 희생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난 1, 2차 사회적 합의가 분류작업 해방과 노동시간 규제라는 성과를 거두었다면 이제 3차 사회적 합의는 이윤을 위해 속도를 강요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야 배송과 365일 배송이라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서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수입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올해 안에 합의 도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 2차 전체 회의가 열렸으며 3차 회의는 오는 28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위기를 알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내외 18,000여 명의 시민예술가들이 해양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를 예술로 되살리는 기획전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열린 그곳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녀들이 쓰는 태왁이 전시장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에 걸린 물건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폐 그물에서부터 아이들 장난감까지 생활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바다로 떠밀려온 쓰레기들을 모으는 행위인 비치코밍 활동가 18,000여 명이 부울경과 일본 해안에서 모은 쓰레기 중 일부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가 이제 강한리 해변에 완전 쫙 덮인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저희 작가들이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곳이 광안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좀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같이 수거하는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쓰레기를 줍고 비치고면서 그걸로 다시 작품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일본인 작가가 일제강점기 부산에서 거주한 할머니를 떠올리며 만든 작품입니다. 일본과 부산을 잇는 바다에서 채취한 소금과 할머니의 흔적을 찾아보는 영상을 소재로 제작됐습니다. 쓰레기와 재활용품으로 만든 작품전이 부산 중구 한성 1918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크게 2개의 전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파도를 넘어라는 전시는 지난 5년 동안 부산문화재단과 그리고 시민단체가 비치코밍을 해온 결과물과 기록을 소개하는 전시고요. 그리고 다시 태그라는 이번 전시는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유에 관련된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엔 한국과 일본의 작가 14명이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 장소인 한성 1918은 부산생활문화센터에서 내년부턴 창작 공간으로 탈바꿈해 운영될 예정으로 재생과 순환이란 전시 주제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고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대구시가 김장용 식재료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시행합니다. 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식품위생업소 90곳에서 부패되거나 변질된 원료를 사용하는지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는지를 점검합니다. 또 식품보관실과 세척실 위생 상태를 둘러보고 영업자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지 살펴본 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보건환경연구원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는 김장용 다소비 농수산물 5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대구시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오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구획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영주차장에는 100kW급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진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로 탈탄소 녹색 전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달서구 주민 가운데 91.1%가 달서구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서구가 실시한 2025년 행정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구민들은 생활 편의성과 치안, 행정 서비스, 주거와 환경 부문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달서구가 가장 잘한 사업으로는 대구 신청사 유치를 꼽았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행정수요조사는 9월 25일부터 22일간 만 18세 이상 달서구민 855명과 각종 위원회 전문가 15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지난해 대입 전형에서 학교 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들이 대거 불합격 처리된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탈락자가 나온 곳은 대구 계명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입시에서 계명대는 총 38명이 학교 폭력으로 감점을 받아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이는 전국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경북대는 두 번째로 많은 22명이었고 그 밖에 서울대 2명, 연세대 3명, 성균관대도 6명이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가는 이 가을. 확 추워진 다음엔 정말 노랗던 은행잎이 하루 만에 우수수 떨어져 버리고 참 이렇게 빨리 지나갈 일인가 싶더라고요. 아직 이 가을 못한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겨울을 준비해 보기로 했습니다.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음악도 나오고요. 백화점 벽면도 겨울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2호선 범어역에 문화공간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전시, 공연이 이루어지는 대구 아트웨이가 범어역 지하 공간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번 겨울을 지금 열심히 찍어내고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걸지 궁금하시죠? 문화 속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대구 아트웨이에서 11월 30일까지 이루어지는 시민 참여형, 체험형 전시 프로그램 겨울 공장. 겨울을 여기서 만들고 있는 건가 봐요. 이 전시 프로젝트는 시민이 우리가 직접 작품을 만들면서 예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가족 단위로 방문하면 이번 겨울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사실 좀 추워지고 나서는 이런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귀하잖아요. 겨울 공장은 3명의 유망주 작가가 각자의 겨울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겨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펼칠 수 있겠죠.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 겨울 공장은 문관우 작가의 빛의 새김. 지금 이 옆에서 열심히 새기고 있는 건 빛의 문자, 히브리어라고 해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자 중 하나인 히브리어는요. 문자 하나하나마다 빛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겨울은 또 빛의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화려한 크리스마스 조명과 유난히 더 빛나는 그 별. 그 빛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손으로 새겨가는 거예요. 문자에 남은 빛의 흔적을 손으로 느껴가면서 우리가 빛을, 겨울을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씩 이 그림 같은 문자를 새기다 보면 어느새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명상을 하는 듯한 빛의 세계로 갈 수 있을 거라고도 하네요. 두 번째 공장장은 이하경 작가입니다. 우리가 차갑고 어쩐지 외로운 겨울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이유는 따뜻한 기억과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닐까요? 이하경 작가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또 만질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각자의 기억과 감정을 회상하면서 그 안에 담긴 온기를 그림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눈송이처럼 흩어져 있던 각자의 따뜻한 기억들이 한 곳에 모이면 그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우리가 겨울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함께 만드는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따뜻했던 순간들이 모여 겨울이 된다. 참 낭만적이고 아이들에게도 겨울이 더 행복한 따뜻한 계절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엔 더 멀리 가볼까요? 우주의 겨울을 만들어 봅니다. 윤우진 공장장이 이끄는 겨울 은하수 공장. 눈송이뿐 아니라요. 차가운 얼음과 바람, 별들의 조각과 우주먼지를 모아서 하나의 행성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우주.
그 차가운 행성이 한 곳에 모이면 그 자체로 이 대구 아트웨이의 은하수가 펼쳐지고 상상이 푸른 빛으로 모여서 눈보라를 만드는 거죠. 곧 찾아올 아주 추운 겨울과 눈보라, 긴 밤도 우리가 만들어낸 우주에서 올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은 대구 아트웨이에 이번 겨울이 끝나갈 때까지 2월 8일까지 전시됩니다. 그때쯤엔 얼음도 녹고 꽃들도 나무들도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만들어낸 겨울이 있기 때문에 범어역 대구 아트웨이에서 기다리고 있을 봄도 참 기대가 됩니다. 문화 속속은 다음 주에도 마음에 쏙 드는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달성군은 올해 공공비축미국 건조벼 매입을 확대해 2025년산 공공비축미국 건조벼 444톤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입은 21일까지 진행되며 달성군은 이를 통해 지역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쌀 수급 안정을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달서구에서 저출산 문제를 주제로 한 콘텐츠 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모기간 내 다양한 형태의 영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농림호흡 총조사가 인터넷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516개 행정리에서 7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4개 분야 133개 항목에 대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농림호흡 부문의 세부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1일 대구 성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법률 설명회가 열립니다.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법 관련 쟁점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